네, 오늘은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준비물과 그 다음에 낚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도 낚시를 가기 위해서 미리 그래도 숙지를 하고 가야 하는 기본적인 매듭법과 채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제가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낚싯대가 필요할 거고요. 가격대가 3만원에서부터 몇십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본인 예산에 맞추어서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초보분들이 즐기시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한 3만원에서 5만원대 정도의 낚싯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정도 가격대에서 준비를 하시고, 릴 같은 경우에도 저렴한 3만원, 5만원대부터 또 몇십만원대까지 릴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건 역시 본인 예산에 맞추어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단지 릴을 고르실 때는 당연히 바다용 릴을 고르셔야 되고, 한 가지 이제 본인이 선택할 때 낚싯대를 오른손에 들고 왼쪽으로 감는 게 편한지, 아니면 낚싯대를 왼손에 들고 오른쪽으로 감는 게 편한지에 따라서 이 핸들 방향이, 우리 핸들 방향이 왼쪽에 있는 좌핸들 또는 핸들 방향이 우측에 있는 우핸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편한 한번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고, 나는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감는 게 편한지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감는 게 편한지 그것만 선택하셔서 좌핸들 우핸들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기어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어비 한 바퀴에 이 스풀이라고 여기 라인이 감겨 있는 이 부분이 한 바퀴를 돌 때, 이렇게 핸들이 한 바퀴를 돌 때 7바퀴를 돈다. 그게 기어비가 이제 7대1인 거고, 그 다음에 6대1 그러면 보통 6바퀴를 돈다. 5대1은 5바퀴를 돈다. 그러니까 즉 한 바퀴를 돌렸을 때 감겨 올라오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빨리 올라오고 천천히 올라오고 차이겠죠. 제가 보기엔 한 6에서 7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낚시 줄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쭈꾸미 낚시나 갑오징어 낚시를 하실 때 보통 합사 라인이라고 많이 합사 라인이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직물 소재의 어떤 낚싯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낚싯줄 같은 경우에는 굵기에 비해서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도가 강한 이런 합사 라인을 쓰시고, 왜냐하면 굵기에 비해서 강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이제 조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라인이 굵으면 이 라인 자체가 물살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채비가 조류에 의해서 날려갑니다. 이 사선을 그리는 것들을 좀 최소한으로 하려면 이 라인 굵기를 최대한 가는 것을 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합사 라인은 보통 쭈꾸미 낚시는 0.85 정도 0.85 정도의 합사 라인을 쓰시면 되고요.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0.65 정도 가지고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한 0.85 정도의 합사 라인이 가장 0.85 정도의 합사 라인이 가장 범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인은 0.85 정도의 합사 라인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런 무게추 역할을 하는 봉돌이 필요한데, 이 봉돌은 그날 바다 상황의 조류의 세기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8호에서 많게는 16호, 20호까지도 종류별로 몇 가지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 대부분 출조하기 전에 선장님께 여쭤보면 그날 물때에 따라서 몇 호를 쓰시라고 알려주니까 알려주는 호수에 맞는 봉돌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연결 도래, 연결을, 그러니까 애기와 봉돌, 그 다음에 채비를 연결하는 이런 몇 가지 연결 도구들의 소품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T자 모양의 도래인데, 위쪽에 이렇게 원줄을 연결을 하고 아래쪽에 봉돌을
주는 그런 소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달려서 아래쪽에 이렇게 원줄과 채비들을 편리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T자 모양의 이런 도래가 있고요.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도래를 연결을 하고 여기에 봉돌과 이기를 다 같이 이렇게 달아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쭈꾸미나 갑오징어 채비에 대해서는 따로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쭈꾸미 낚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거죠. 애기가 필요합니다. 애기라고 하는데 이건 일본 말이고요. 뭐 정확하게는 이런 형태는 애기가 아니고 스테라고도 하던데 뭐 일반적으로 다들 이걸 애기라고 부르니까 제가 애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상 어종을 잡으려면 미끼가 필요한데 그 쭈꾸미 갑오징어를 잡는 데 필요한 요 가짜 미끼, 루어라고 하죠. 가짜 미끼를 애기라고 하는데 이런 애기를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뭐 수평 애기라고도 있고 일반 저렴한 왕눈이 애기라고 하는 중국산 저렴한 애기들도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가격을 주시더라도 수평 애기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일반적인 왕눈이 애기가 나쁘다 이게 아니고 수평 애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구사에서 제품을 출시할 때 기본적인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 후에 채비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그런 안정성을 확인을 하고 나온 제품이고 왕눈이 애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그런 비교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무작위로 좀 그런 테스트 과정이 없이 만들어서 나오다 보니까 제품에 따라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 상태가 많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 봉돌이 이렇게 바닥이 있으면은 애기가 수평이거나 이 바닥으로 이렇게 바늘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쭈꾸미가 이제 바닥으로 이렇게 기어 다니기 때문에 잡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수평이거나 조금 아래쪽이거나. 근데 가끔 가다가 수중 영상 같은 것들에서 확인을 해보면 애기가 이렇게 꼬리 쪽이 부력이 높아서 하늘로 치솟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쭈꾸미라는 일이 바닥으로 기어다니고 뭐 갑오징어나 쭈꾸미도 살짝 이렇게 물 위로 떠서 유영을 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여기에 붙거나 여기를 붙었을 때 바늘이 저렇게 위로 치솟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뭐 몸통을 감쌌을 때라든지 어쨌든 이 미끼를 먹기가 좀 힘들겠죠. 수평이거나 아래쪽에 있는 이런 애기들에 비해서 이렇게 위로 치솟고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 쭈꾸미를 잡을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출조를 하기 전에 집에서 물속에다 다 넣어서 확인을 다 해보고 뭐 쓰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서 그냥 뭐 한 몇십 개를 사서 바로 낚시를 가잖아요. 그러면 낚시를 한참 하는데 물속에서 얘가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낚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은 잡는데 저는 잘 못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낚시를 오래간만에 가든 처음 가시든 가서 낚시를 하시는데 주변 사람들만큼 혹은 처음 갔을 때 많이 잡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조금 이런 애기들은 조금 테스트 검증이 끝난 그런 제품들을 쓰시는 게 아무래도 실패 확률이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낚싯줄과 봉돌, 그 다음에
줄기, 그 다음에 이런 회전 도래, 낚싯대와 그 다음에 릴, 낚싯줄, 봉돌, 그 다음에 미끼가 될 애기,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런 스냅 도래들. 이 도래들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편리하니까 이제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듭이라든지 이런 데 자신 있으신 분들은 바로 직결로, 그러니까 이 원줄에 바로 채비들을 연결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사항 준비물들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에 어떤 뭐 이런 합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라인을 자를 수 있는 이런 가위라든지 라인 커터들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고요. 필요한 뭐 아이스박스라든지 그런 거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소품들이나 소도구를 이제 넣고 다니실 가방이라든지 이런 소품을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낚시용 태클박스, 그런 것들도 들고 다니시면 좋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만 갖추시면은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기본 장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다 설명을 드렸고, 준비물은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실제 낚시를 하러 갔을 때 미끼도 그렇고 뭔가 봉돌을 달려고 그래도 이런 도래를 달려고 해도 필요한 기본적인 낚싯줄 묶는 법, 매듭법, 초보자분들을 위한 아주 간단한 매듭법 딱 2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매듭법이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복잡하고 이제 튼튼한 조금 더 다양한 매듭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가지 다른 매듭법도 소개시켜 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오늘은 그냥 초보자분들이 낚시를 갔을 때 필요한 정말 간단한 매듭법 2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방법으로 라인 끝을 잡고 한 10cm 정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접힌 부분을 도래나 혹은 묶으려고 하는 곳에 이렇게 통과시켜 주면 됩니다. 통과시켜 준 다음에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다들 알고 계시는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묶는 방법, 이렇게 살짝 묶어 주시고 여기 끝에 나온 이 부분으로 저희가 묶으려고 하는 대상, 도래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대상을 이 구멍 사이로 한번 이렇게 통과시켜 주면 됩니다. 대상을 구멍 사이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고, 이때 여기 양쪽 끝을 잡고 라인을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당길수록 더 꽉 조여지고요. 끝나고 나서 필요 없는 자투리 라인은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됐습니다. 라인을 한번 접어주시고 10cm 정도, 그리고 원하는 대상에다가 통과시키시고, 그리고 한 바퀴 돌려서 묶어주신 다음 끝 구멍으로 대상을,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한번 그냥 통과만 시켜주시고 양쪽 끝을 잡고 라인 정리해 주시면서 살살살살 당겨주시면 쉽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자투리 라인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
그리고 두 번째, 낚시라든지 캠핑 등 뭐 아니면 일상생활 등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쉬운 매듭인데, 어떤 이런 줄, 일반 낚싯줄이 됐든 끝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 원형 링을 만들어야 될 때 쓰시는 방법인데, 또 원하는 길이, 그 구멍 크기죠. 이 구멍 크기에 맞게끔 그보다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접어주신 다음에 접고, 우리 기본적으로 하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그냥 묶는 그 방법 하시면 됩니다. 다른 점은 여기에서 한 바퀴가 아니라 한 번 더 두 바퀴를 돌려서 감아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당겨서 마무리. 자, 그러면 이렇게 당겨도 구멍 뚫지 않는 딱 그런 고리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뭐 어디에다 거실 수도 있고, 낚싯줄 끝에 있으니까 여기다 걸어도 되고, 이 끝부분에 뭐 이런 도래를, 스냅을 이렇게 걸어도 되고, 어디 저희 낚시나 캠핑 갔을 때 이렇게 거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셔도 되고, 낚시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낚싯줄 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래를 여기에다가 통과시켜서 해서 도래를 고정하는데 쓰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장비 소개부터, 그 다음에 소품, 그리고 간단한 매듭법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충분히 손맛 즐기시면서 또 주변 분들과 즐겁게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심화 버전, 고급 버전들은 나중에 다시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거죠?